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산작용 봅시다. 증산작용. 예,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만 하는 좀 독특한 특징에 해당이 되는데요.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물인 수증기로 변해서 입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기공이라는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증기 요 세 가지의 기체가 전부 다 출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왜 물을 흡수를 했는데 왜 흡수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느냐? 사람도 여러분들 물을 배출을 해요. 물론 오줌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땀을 배출하기도 하는데 숨을 쉴 때 날숨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수증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수증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겨울이 되면 하고 있었을 때 뭐가 나옵니다. 입김이 나오죠. 그 입김은 날숨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날씨가 추우니까 응결해버려서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호흡을 할 때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나오는데 식물 같은 경우 또 호흡을 할 때도 수증기가 나오고 또 그 다른 역할로 증산작용을 해주게 되는데 증산작용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은 물을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요. 물을 상승하는, 그러니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나무 꼭대기까지 쭉 빨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뭐 얘가 빨대로 누가 빨아주는 것도 아니고 빨려 올라가고 올려주는 뭔가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을 증산작용이 해요. 그러니까 물이 끊이지 않고 뿌리부터 잎까지 쭉 연결이 돼 있고 밖에서 밀어내기 형태로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간 만큼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게 물의 상승 원동력이 증산작용이고, 참고로 식물에서 물 상승 원동력에 해당이 되는 거는 크게 원래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저기 나오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모세관 현상은 뭐냐면 여러분들 빨대를 음료수나 물에 꽂으면 빨대를 음료수에 꽂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또 평평한 게 아니라 여기는 물이 약간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콜라나 이제 물을 해주면 더 좋은데 넣어주면 그 음료 표면보다 물 표면보다 약간 빨대를 따라서 물이 올라와 있는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세관 가느다란 관을 따라서 액체가 상승하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고 저 물관 벽이 엄청나게 가느다라거든요. 그 가느다란 벽을 따라서 물이 쭉 따라 올라오는 모세관 현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물 분자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 분자끼리 서로 뭉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방울이 유리판이나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원래는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서로 뭉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쭉 있는 물들이 뭉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뭉쳐서 아래서부터 위로 쭉 따라 올라가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해서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물 상승의 원동력이 증산작용, 모세관 현상, 물 분자의 응집력, 그러니까 표면 장력 이렇게 세 가지가 물의 상승 원동력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식물도요, 수분 양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도 뭐가 있냐면 혈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물을 많이 마시거나 또는 물이 체내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져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 수분 양을 조절을 해서요, 식물 내부에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삼투압을 조절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식물도 체온을 조절해줘요. 너무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흘린 땀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피부에 열을 해서 체온을 낮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해서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데 주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아주 높을 때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증산작용의 역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증산작용은 당연히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입에서 주로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입을 보면 여러분들 입은 앞뒷면이 표피세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표피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앞면도 표피가 있고 뒷면도 표피가 있는데 여러분 식물 이파리 집에 있는 화분이나 아니면 밖에서 나무를 보게 되면은 잎의 앞면하고 아랫면하고 뒷면하고 보면은 약간 색이 다르죠. 그러니까 앞면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거리죠.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약간 색깔이 무광이에요. 광택이 없다란 말이에요. 이 표피 위에 보면은 아주 얇게 앞면 표피 위에 뭐가 있냐면 큐티클 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큐티클 층은 손톱이나 머리카락에서처럼 약간 반짝반짝한 광택, 그러니까 곤충 같은 거 보면은 별로 뭐 예쁘진 않지만 얘네들이 반짝반짝 광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큐티클 층에 해당이 되는데 한 겹으로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요. 큐티클 층이 수분의 증발을 막아요. 수분의 증발 자체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보통 어디 있어요? 뒷면에 기공이 많이 존재를 해요. 잎을 옆에서 쭉 잘라보면은 맨 위에 표피가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빽빽하게 뭔가 세포가 늘어져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약간 듬성듬성 되어 있는 요 조직은 이름을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안에는 뭐가 많이 존재하냐면 엽록체가 많아요. 여기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잎맥 안에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잎맥은 관다발이 존재를 합니다. 관다발. 그러니까 관다발에는 아까 선생님이 요 안에 뭐가 있다? 물관하고 체관이 있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이동시켜주고 잎에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든 포도당을 뿌리까지 내려보내는 작용을 해주는 그 이동 통로인 관다발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면에 보통 기체 출입이 일어나는 기공, 그리고 그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공변세포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이게 잎의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잎의 증산작용을 확인을 해주는데 같은 양의 물을 넣은 다음에 잎을 모두 딴 가지, 그 다음에는 그냥 가지, 잎 달린 가지, 그 다음에 하나는 뭘 씌워놨어요? 비닐봉지를 씌워놨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특이한 게 물을 가득 담은 시험관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식용유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식용유를 안 떨어뜨려 놓으면은 물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용유를 떨어뜨려 놓는 이유는 즉 물이 자연 증발해서 손실되는 것을 방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한다? 저 식용유가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증발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증산작용을 해서 주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식용유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비닐봉지를 이렇게 덮어놨다란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일단 가에서는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 자체가 일어나서 수면이 거의 안 내려갔고, 나는 이제 막아놓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눈구실 속에 물이 나뭇가지 안으로 이동해서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수면이 가장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닐봉지 안에 흐려져요. 물방울이 맺혀요. 즉 증산작용으로 입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여기 안에서 응결이 돼서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이 안이 물방울이 맺히고 뿌옇게 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은 지금 수증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습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아주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물을 밖으로 내보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정 수준만 내보내고 더 이상 줄진 않아요. 증산작용이 적게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밖에가 물이 많으면 증발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얘가 뭔가를 뿜어서 내보내는 건 아니고 증발을 통해서 밖으로 물을 계속 날려버리게 되는 건데 증발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잘 증산작용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증산작용은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뭐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간편해요. 그러니까 빨래는 언제 잘 말라요? 일단 첫 번째,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첫 번째 뭐예요? 빛이 강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바람이 잘 불면 빨래가 잘 말라요. 그러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요 세 조건이 바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잘 일어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 증산작용은 빨래가 잘 마를 때 잘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증산작용의 장소는 식물의 입에서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입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군형이에요. 주로 입의 뒷면에 많이 분포합니다. 앞면은 큐티클층으로 쌓여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세포가 있는데, 얘를 공변,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 그래서 공변세포 두 개가 이렇게 둘러싸서 기공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출입하는 기체는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이 안을 드나들게 되는데, 이 공변세포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고, 당연히 엽록체가 있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광합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엽록체가 있는 곳이 아까 얘기했던 무슨 조직?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해면 조직. 그 다음에는 공변세포. 요 세 개가 뭘 갖고 있다?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엽록체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이요,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진하게 보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생기고, 포도당 때문에 저기 안에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요. 그러면은 삼투 현상이라는 걸로 인해서 공변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빵빵해지면은 공변세포가 열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홀쭉해지면서 닫히고, 이렇게 돼서 기공의 개폐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증산작용은요,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공이 열릴 때는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공은 주로 언제 열리냐면은, 증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있어야 되니까 낮에 주로 열려요. 그리고 밤에는 주로 닫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증산작용 자체는 기공이 잘 열리는 낮에 활발하다. 결국에는 광합성이 활발할 때 증산작용도 함께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잘 상승을 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광합성이 활발할 때 증산작용 또한 어떻게 일어난다?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같이 묶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개념 쏙쏙 풀이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6번은 OX, OOX예요. 요거하고 요거가 X인데, 자, 증산작용은 주로 밤이 아니라 낮에 주로 일어나게 되고,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에 CO2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예요?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죠?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눈금 실린더 가와나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해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일정 시간 동안 남아있는 물의 양을 관찰을 한 실험이에요. 자, 2번만 틀렸죠. 여기서
입은 얘가 없고 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과합성은 증산작용은 입이 없으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 가보다 물이 더 많이 줄어든다. 나보다 가에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가는 입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자, 입 뒷면에 표피를 벗겨 현미경으로 관찰했대요. 자, A의 이름은 여기서 뭡니까? 예, 공변세포죠. A는 공변세포고, 그 다음에 B는 기공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자, A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서 진하게 보이고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띱니다. B,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요. B가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증산작용과 과합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래요.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상승을 하고 열린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과합성도 어떻게 된다?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탐구2 과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과합성의 산물. 산물은 생성물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검정말 잎을 자 옆에다 보면은 에탄올에다 넣고서 이렇게 가열을 통해서 물중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탄올에다 집어넣고 물중탕을 해주는 이유는 이 검정말 안에서 색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색소 제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색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엽록소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겼는지 알아보려면 이제 그 지시약을 통해서 색깔 변화를 봐야 되는데 엽록소가 너무 많아서 초록색이 되면 색깔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라는 걸 떨어뜨리는데 이거는 뭘 할 때 쓰는 거냐면 녹말을 검출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 녹말을 검출을 할 때 쓰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같은 경우는 약간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얘가 녹말하고 닿으면은 청남색으로 색깔이 변해요. 청남 색깔이라는 걸 변해서 녹말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문제 1번 보면은 자, OOXX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틀린 이유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포도당이 아니고 녹말하고 반응을 하고요. 과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포도당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과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엽록체의 저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탕하는 까닭은 색소인 엽록소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시약 반응을 통해서 녹말을 검출할 때 색깔 변화를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입의 세포에서 청람색으로 변한 구조는 무엇인가? 청람색으로 변한 구조는 결국에는 녹말을 생성한 뭐겠어요? 엽록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 사실은 엽록체에서 과합성이 일어난다. 그리고 과합성이 일어나서 산물로 뭐가 생긴다? 녹말이 합성이 된다. 실제로는 포도당이 생성이 돼서 녹말로 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세세기와 과합성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시금치 잎 조각에 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다 시금치 잎 조각을 넣어줬는데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물에 녹아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과합성에 필요한 CO2를 공급하기 위해서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 안에다가 넣고서 실험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다가 발광 다이오드로 빛을 쪼여주면은 여기 안에서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금치잎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니까 그 산소 기체가 시금치잎에 많이 달라붙으면은 이 시금치 이파리 조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뽕 하고 떠오르겠죠. 그렇죠? 그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짧게 걸릴수록 과합성이 어떻다? 더 활발하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는 실험이에요. 자, 얘는 1번만 틀렸는데 보면은
전등이 켜진 개수 변화는 온도 변화가 아니라 빛의 세기예요. 네. 물론 온도도 영향을 주면은 안 되겠죠. 물론 빛이 세지면 온도의 영향도 세지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이 전등 바로 앞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탄산수 나트륨 수용기 안에도 넣고 하니까 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 수용기가 사용하는 까닭은 결국에 광합성에 필요한 CO2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입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 까닭은 결국에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고 광합성이 활발하여 산물인 산소의 발생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빛의 세기의 광합성량이 비례함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쑥쑥 문제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은 4, 2번에 2, 3번은 3, 4번에 3, 5번에 4, 자, 그 다음에 6번은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검정말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A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초록색 세포죠. 엽록체, 세포 안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에 해당이 되고요. 식물의 호흡이 아니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 빛을 흡수하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4,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3, 11에 5, 12에 4, 그 다음에 13에 1, 14에 5, 15에 1, 16에 1, 17에 5, 18에 4, 19는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보면은 파란색 BTB 용액에 입김, 날숨을 불어 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든 후 그림같이 장치를 하고 빛이 있는 곳에 두었다. 그러면은 노란색이니까 이 안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충분하죠. 여기서 색깔이 변한 시험관은 누굽니까? B죠. B에 해당이 되고, B고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비를 했기 때문에 요 안에 이 시험관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었죠. 그래서 색깔이 변한 거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 두 가지. 자, 일단 뭐하고 비교해 보면은 B하고 C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알 수 있는 사실. 일단은 뭐다?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빛하고, 하나는 알루미늄 포일로 쌌기 때문에 빛이 없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다?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B하고 C는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빛이 있고 없고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검정말이 있고 없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뭐예요? 광합성을 했고 광합성을 못했고, 그렇죠? 식물이 있고 없고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의 소비 여부를 알 수 있고, BC는 빛의 조건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소비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A하고 B를 비교를 하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를 하면 빛,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21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환경 요인과 광합성량의 관계예요. 자, 그래프 빛의 세기와 광합성은 증가하다가 일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량도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와 광합성량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눈금 실린더 가와 나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어요. 이거는 입이 없고 여기는 입이 있기 때문에 나에서만 뭐가 증산작용이 활발할 겁니다.
물 표면에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까닭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쵸? 즉 자연 증발에 의해 감소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증산작용에 의해서만 감소하는 물의 양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가와 나중 수면 높이가 낮아진 거는 증산작용이 활발한 나죠. 그죠? 결국에는 가는 입이 없어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못해서 가는 거의 수면의 변화가 없고 나만 수면이 많이 낮아졌겠지요. 그죠? 자, 옆에 있는 실력 탄탄은 1번에 3번, 그 다음에 2번도 3번입니다.